이제 포스트 쓰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쓰기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엔 어디냐면 블로그 앱 화면에서 가운데 있는 펜 모양입니다. 펜 모양. 이 펜 모양을 누르고 들어가면 글쓰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 부분이 뭐냐면 디지털 튜터 1급 써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 카테고리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별도 지정했다면 그 카테고리 이름이 여기 뜰 거고요. 내가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여러 개 카테고리의 목록도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쭉 목록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글을 쓰시면 되고요. 제목은요, 25자 이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남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의 강의 후기를 쓴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 뭐 블로그 홈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그걸 검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좋은 강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거 검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넣는 게 제목에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검색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넣어야 되고, 저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객의 사용 언어라고 부릅니다. 고객의 사용 언어. 고객들이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걸 검색하느냐가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목은 25자 이내로 넣는다. 지도 추가를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고 내부에는 더 멀티미디어로 크게 삽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 여기 있는 지도 추가는 어디서 작성된 글인가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크게 뭐 이게 노출에 영향을 주는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버튼이라 궁금해하실까 봐 넣었고요.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본문이라고 있는데 본문 창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A라고 지었으면 A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출만을 위해서 제목은 막 상업적으로 넣고 밑에는 완전 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강남에서 소호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메인에는 뭐 미스 코리아 누구가 뭐 뽑혔다 뭐 이런 약간 이슈성 있는 짤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을 막 제목에 넣고 사진으로 대표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소호사무실에 오세요라는 광고 글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글을 본다. 결국에는 이제 보지 않게 되는 글은 이제 상업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낚시진이죠. 그래서 제목과 본문의 연관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기대한 제목에서의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글도 아니고. 그래서 제목에 적어 놓은 내용을 본문에 반드시 제대로 표현을 하고 담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관련성 있는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글 사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글은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처음에 글의 개요를 적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쉽겠네요. 모든 글에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음악과 책이 함께하는 하루 27일 어김없이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북 콘서트에 대한 훅 쓰겠구나. 유추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개요를 쓰라는 거예요. 개요. 개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글을 쓰더라도 제가 전체 보기에 다른 글을 또 볼게요. 다른 글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도 제목에 17기 신청받고 있어요 썼어요. 챌린지 신청받고 있고 벌써 17기야?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갑니다 하면서 아 여기 17기 신청하는 거에 대한 소개글이 나오겠구나 하고 A라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 B라는 사진을 올리고 B에 대한 설명 C라는 사진을 올리고 C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 사진 배열에 사진 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글로 시작할 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를 넣어야 된다? 그 첫 글에는
이 글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넣어주는 거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두 갈식으로 요약해서 개요를 적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첫 줄에 한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에 오늘 이걸 담을 겁니다. 라는 걸 명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글, 사진글, 사진글 이렇게 내려갈 때 그 사진 밑에 설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역순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글을 먼저 쓰고 그 밑에 사진을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검색에서 노출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진 밑에 글을 넣어주면 그 사진에 대한 설명글이 밑에 있는 게 맞았을 때 그 단어를 포함한 걸 검색할 때 그 이미지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진의 배열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줄에 세 줄에서 다섯 줄에 글의 전반적인 개요가 담긴 글로 시작해서 사진 밑에 설명, 사진 밑에 설명 같은 방식으로 쭉 담아주되 사진 숫자는 최소 7장에서 최대 25장 정도 이 정도의 분량을 맞춰주시면 글쓰기의 분량이 좀 충분하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근데 너무 적은 사진이나 너무 많은 사진은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량은 7장에서 25장 이내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사진 배로 쭉 내려가다가 쪽에는 영상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이런 내가 이걸 쓰는 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요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영상, 지도 뭐 이런 것들은 5분의 4지점 또는 5분의 5지점 정도에 넣어줬을 때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마지막에 중요한 걸 한 번 더 언급해 주거나 이제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나 영상 중에 나는 이 사람들이 빨리 정보를 얻어가야 되는 긴급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도가 앞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하지만 너무 많은 지도가 그게 정보를 앞에다 너무 줘버리면은 일반적인 글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줬을 때 글의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분의 4에서 5분의 5 지점에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긴급한 정보들이거나 빠르게 이 정보는 전달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앞쪽에 조그만한 지도 형식으로 하나 넣어주고 아래쪽에 큰 지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편의도 봐주면서 정확한 역할을 하는 지도는 확실하게 밑에 쪽 위치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의 기획된 내용에 따라서 그 패턴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에 아까 전에 제가 남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라고 했는데요. 이 남들이 사용하는 그 키워드, 고객의 사용 언어의 키워드는요. 반드시 본문에도 넣어주셔야 돼요. 제목에만 키워드가 들어가고 본문에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럼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키워드는 반드시 본문에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넣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